9장 농업의 변화와 농촌 개발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개도국은 크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인도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인구는 농촌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남미는 가장 도시화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3분의 2 이상이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은 자급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 외에 경제적인 수익을 위한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 관심사는 생존입니다. 발전이 시작되고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농촌 지역, 특히 농업 부문을 포함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경제 개발을 위한 수단, 또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으며, 발전하는 제조업 부문에 식량과 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경제 개발은 제조업 부문으로 이루어진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경제 발전에 미친 4가지 공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유 및 식품 가공 등과 같은 산업의 투입 요소로 산출 요소를 공급하는 데 기여했고, 농산품 수출 대금으로 자본 설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환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또 농촌 소득의 증대로 더 많은 소비재 수요가 창출되도록 시장 형성에 기여했으며, 마지막으로 노동 공급과 자본 공급의 측면에서 요소 시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농업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화를 핵심 개발 목표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농촌 경제, 농업 부문은 경제 발전 전략의 전반에 걸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농업 및 고용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 전략은 통합적 농촌 개발 없이는 산업 성장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적 농촌 개발이라는 것은 소규모 농가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비영농 상업의 발전을 포함해서 이러한 진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농촌 부문의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국가 개발은 농업, 농촌 개발과 관계가 있는데요. 다음 7가지의 주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잉여 식량 공급이 가능하면서 총 농업 생산과 1인당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두 번째, 전통적인 빈농이 상업적 기업농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소작 농민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비이성적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것인지. 네 번째, 저소득 국가의 농부가 받는 위험 효과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적절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다섯 번째, 빈농의 산출 증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경제적 가격의 조치 외에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여섯 번째, 농촌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농촌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7번째는 국가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세계의 극빈층의 3분의 2 이상이 농업 활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후의 내용은 영세 자급 농업의 경제학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상업적 영농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통합적 농촌 개발의 의미를 탐구하고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대안 정책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된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아 현상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행된 프로그램 중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시아 녹색혁명이었는데요. 이 녹색혁명은 밀, 쌀, 옥수수의 다양한 신종 교배 종자에 대한 것들을 발견을 해서 곡물 생산을 늘렸고, 그리고 개도국에서는 결과적으로 높은 농장 산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약 40년 동안 고소득 국가보다 개도국의 농업 생산 정도가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9.1은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 비율이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이 그래프에서 중국의 경우는 극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지만 이초량도 이주를 규제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 비중이 더디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 9.2에서는 농업의 생산량 증가가 국가 간 불균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선진국, 아시아 개발도상국, 남미 및 카리브해에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토지를 쉬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이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토지는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지역은 토지 개간을 위한 비료 및 장비를 구입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만이 빈곤층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식량 가격 또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량이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고 또 소득 향상에 따른 식량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였고 토지는 점점 고갈되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개발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무시하기 때문에 농업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 개발을 새롭게 강조하기 위해 적합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80년대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농업의 농업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정부의 역할은 제도나 기반 시설을 마련하거나 또 환경적 외부 효과, 농업 연구 개발 및 지도 교육의 공공적 성격, 판매 활동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 생산품 품질과 관련된 비대칭성 및 생산 요소 공급의 독점력 등이 있는데, 어, 시장 실패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많은 시장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녹색 혁명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빈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농업의 성장 과실을 빈곤층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보장하는 태도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자급 농업에서 상업 농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분명하게 전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비교 시 세계의 차별화된 개도국의 영농 체계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도국은 농업 기반 국가로 농업이 경제 성장의 주 원천이며 GDP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의 빈곤층 비중이 높아서 GDP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개도국 중에서 도시화된 국가는 더더욱 농업의 생산 증가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 개도국의 세 가지 유형이 언급이 되는데요. 자급 농업 기반인 농업 기반 국가, 그리고 자급 농업에서 상업 농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있는 것을 이행 국가라고 칭하고, 상업 농업은 도시화된 국가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는 도시화된 국가이고, 아시아는 이행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는 그 농업 기반 국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각 국가의 영세 농업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남미 같은 경우는 라티푼디오라는 대형 농장주 형태와 미니푼디오라는 소규모 농업 시스템이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는 분할되고 혼잡한 작은 토지 구획이 있고,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미사용 토지의 확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로렌츠 곡선을 응용해서 토지의 로렌츠 곡선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토지 진위 계수를 해석하게 되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토지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9.3을 참고하면 토지의 불균등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는 토지 소유권이 굉장히 불균등하고,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경우는 많은 인구가 적은 토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남미보다는 토지 분배가 균등하지만 여전히 불균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외부적 식량 수요에 대한 반영으로 인해서 자급적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자급 농업이 특징인데요. 생산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도구만 사용하거나 이동 경작을 하고, 또 노동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성은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농촌 개혁을 위해서는 여성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 책에서는 남성을 위한 영농 지도 프로그램이 아닌 여성을 위한 영농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의 소득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